팔자 입가주름, 눈가주름, 색소 이 세 가지가 조금 확실히 나이 들어 보이는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저렴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보톡스예요. 눈가에는 적당량을 소량 딱 타겟팅해서 근육이 딱딱 맞으면 적당히 잘 펴져요. 는 소량씩 보톡스 주사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입가주름이나 팔자를 좋아지게 하려면 필러를 채워놓는 게 도움이 되는데 전 맞았거든요. 넣기 전후가 확 달라요. 적당량을 잘만 하면은 괜찮은 시술이기는 한데요. 계속 필러를 얼굴에다가 꾸역꾸역 넣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한번 레이저를 해드리면서 봤더니 얼굴이 너무 하얘지고 기미도 연해지고. 원장님한테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여기에서는 주로 40대, 50대에서 60대까지도 환자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오시는 40, 50대 분들 원장님이 많이 알려주시는 홈케어 열심히 하시면 오실 일 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도 많죠.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는 의학의 힘을 당연히 빌려야 돼요. 그러면 원장님이 이런 40, 50대 분들한테 좀 권장하는 그런 시술들이 혹시 있나요? 그럼요. 일단 제가 40대이기 때문에 어떤 걸 하면 좋을지는 제 얼굴에 해보면은 저는 좀 충분히 느끼거든요. 제가 권장드리는 시술은 3가지 정도를 얘기를 드릴 건데요. 가장 저렴한 것부터 조금 가격 있는 데까지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원장님이 권하시는 시술 알아보기 전에 혹시 40, 50대 여성분들은 보통 어떤 고민으로 많이 오시나요? 거의 80~90%가 팔자주름과 입가주름 때문에 오세요. 얼굴 캐릭터 그릴 때도 할머니, 할아버지 그릴 때 가장 표시나는 게 팔자를 딱 그리면 나이가 확 들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팔자부터 없애고 입가에 요 마리오넷 주름부터 펴주면요 되게 만족감이 크세요. 그리고 인상 쓸 때 이 미간이나 눈가에 주름 생기는 거 이렇게 2가지가 가장 고민이 많으시고, 3번째는 기미는요 뭐 저도 있어요. 얼룩덜룩한 그런 얼룩무늬들을 좀 사라지게 하는데 많은 고민을 갖고 계세요. 그럼 그 3개만 꽉 잡아도 확실히 좀 어려 보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일단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팔자 입가주름, 눈가주름, 색소 이 3가지가 조금 확실히 나이 들어 보이는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아요. 그럼 이 3가지 요소를 꽉 잡을 수 있는 원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시술 있으실까요? 제일 처음에 저렴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보톡스예요. 눈가에는 적당량을 소량 딱 타겟팅해서 근육이 딱딱 맞으면 적당히 잘 펴져요. 근육을 마비시키는 것 때문에 주름이 덜 생기게 하는 건데, 입 근육은 마비시키면 입이 돌아가거나 말이 잘 안 나온다든지 하는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입 주변에는 거의 손을 안 대고 눈가나 미간이나 이마에는 되게 소량씩 좀 불편감이 없도록 보톡스 주사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맞아봤는데 눈이 무겁거나 불편하거나 웃을 때 좀 부자연스러운 걸 느끼셨다면 스킨 보톡스로 바꿔서 맞으셔도 충분히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가주름이나 팔자를 좋아지게 하려면 필러를 채워놓는 게 도움이 되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팔자는 그냥 필러 1cc, 1cc 정도가 대략적으로 빨리 좋아지는, 좀 저렴하면서 좋아지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적당량을 잘만 하면은 괜찮은 시술이기는 한데요. 계속 필러를 얼굴에다가 꾸역꾸역 넣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얼굴이 오히려 너무 뚱뚱해 보인다든지 산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자 필러는 그냥 소량만 하시고 이거를 쫙 펴버리겠다라는 생각은 조금은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보톡스랑 필러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하게 되면 만족도가 되게 높은가 봐요. 처음에는 아주 되게 좋죠. 사실 저도 제일 처음에 필러를 전 악광대에다 맞았거든요. 팔자에도 맞았고 되게 좋은 거예요. 넣기 전후가 확 달라요. 너무 예뻐져요. 근데 그거를 많이 넣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잘 해줄 수 있는 선생님과 디자인을 해서 자기 얼굴에 맞게끔 개인 맞춤형으로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개인별로 디자인해주시는 거는 의사 선생님들의 그게 역량인 거죠? 네, 맞아요. 의사들마다 자기의 좀 생각과 미적 기준이 다르고 환자들도 자신의 미적 기준이 다르거든요. 상담을 하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펴지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은 쫙 펴기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보톡스를 개인마다 다르게 넣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기 전에 꼭 눈을 찡그리라고 해요. 주름의 개수, 주름의 깊이, 주름의 길이를 확인하면서 보톡스를 사람마다 다 다르게 놔요. 주름이 어디서 당겨지는지 근육의 결을 보고 거기
거기에 맞춰서 잘 맞으시면은 조금 더 안전하고 되게 자연스럽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설명해주신 색소적인 부분은 어떻게 케어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번 토닝 레이저를 해드리면서 봤더니 첫 번째 찍은 사진과 10번째 찍은 사진을 보면은 진짜 얼굴이 너무 하얘지고 기미도 연해지고 이런 토닝 효과가 진짜 나타나는 걸 보고 그때부터 이제 저도 열심히 레이저를 공부하고 배우고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한마디로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꽉 차 있는 상태가 기미가 많은 상태라고 하면은 이거를 쓰레기통을 덜어주는 과정이 레이저를 맞는 과정이거든요. 자꾸 쓰레기는 나이가 들수록 계속 쌓여요. 왜냐면 햇빛을 받으니까. 이런 기미들은 사실은 바르는 걸로는 그닥 큰 효과가 없어요. 요새는 사실은 기미 치료하는 레이저들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레이저의 도움을 꼭 받는 게 아무래도 좀 더 빠르고 안전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혹시 부작용이나 좀 조심해야 될 사항들은 없을까요? 보톡스도 그 타겟팅하는 근육이 탁 맞아서 얘만 효과를 보면 되는데 주변부가 잘못 효과를 받게 되면은 안검하수가 생긴다든지 입이 돌아간다든지 표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보톡스를 거의 놔주지 않아요. 큰 일을 그르칠 수가 있거든요. 보톡스가 보통 좀 부작용이 저절로 없어지려면 한두 달 걸리더라고요. 그동안 사회생활하기 되게 어려우시거든요. 그럴 때는 보톡스가 근육을 마비시키는 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을 하게 되면은 훨씬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이제 필러나 안면 쪽에다가 콜라겐 부스터를 넣는 치료를 얘기했는데 그 부작용은요. 필러는 혈관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쪽 피부가 더 안 좋아진다든지 물집이나 아니면 색소 침착, 피부결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으면 웬만큼은 둥근 캐뉼라를 사용해서 넣은 다음에 뒤로 빼면서 주입을 해요. 앞으로 가면서 필러를 쏘게 되면은 혈관이 찔렀을 때 혈관이 정확하게 필러가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 정말 큰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레디어스도 마찬가지고 다른 스킨 부스터도 혈관을 찌르면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다른 선생님들에게 이런 방법을 이야기를 해드릴 때는 캐뉼라를 전진하면서 쏘지 말라고 해요.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시술을 받으시면 되고 콜라겐 부스터는 가끔 뭉쳐서 결절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콜라겐 부스터는 필러처럼 넣으면 안 돼요. 자기들끼리 뭉쳐서 콜라겐이 생성되는 게 문제가 돼서 결절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저 얼굴에도 결절이 한 4개는 생겼었거든요. 이거 역시 계속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치료를 하면서 정상화를 시킨 얼굴이 이거거든요. 저를 치료하다 보니까 결절에 대한 치료법이 어느 정도 잡혔고 이걸로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에게도 결절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환자들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0, 50대 딱 저 나이 때 가장 효과적인 시술 그리고 부작용은 뭐가 생기는가에 대해서 제가 다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부작용이 안 생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혹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부작용을 겪고 계신다면은 그것도 치료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꼭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잘 받으시고 더 예뻐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꼭 댓글 달아주시고요.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